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좀 이용당하고 가족들이 힘든 일 있으면 나 시키고 돈 쓰는 일 나 시키고 별로 배려하거나 나에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꾸 뭐 내 돈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인간관계에서 늘 갑이 아니라 을로 사는 느낌,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한번 꼭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타인과의 관계가 그래서 어렵고 그러신 분들은 오늘 영상 읽으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잘하기 위한 조건 중에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둘째, 상대를 바라보아야 한다. 셋째, 자기 자신과 상대의 거리감을 알아야 한다라고 해요. 가까운 관계는 이렇게 하고 좀 멀리 있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처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멋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유아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념적으로 보면 현실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이상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제 이런 사람이 딱 이 사람이다, 딱 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파악을 해서 저 사람은 나랑 관계를 좀 맺어도 되겠다, 혹은 저 사람이랑은 알고 지내면 안 되겠다 라고 이것을 판단을 해야 한대요. 근데 착한 사람, 거절 못하는 사람은 그냥 다 네 이러고 내 영역 안에 그런 사람들 들어오게 합니다. 말투는 친절한데 남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재주는 뛰어난데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다. 또한 힘은 없지만 자상하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마다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어딘가 흐름이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사람을 구분해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사람을 구분을 하래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은 어딘가 균형이 깨져 있대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힘을 얻는다, 에너지를 받는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과연 그럼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밝은 사람이라고 쓰여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이 밝은 사람이래요. 솔직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있으면 활기가 생기고 때로는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진다. 상대에게 마음이 열려 있기에 그 사람을 대하는 상대의 마음도 열려 있는 것이다. 내가 활기가 없고 내가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사람을 잘 골라서 만나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지 힘을 뺏기는 그런 사람에게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데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친척, 이웃, 회사 동료, 우리 애기 친구 엄마, 너무 이상한데 만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으로 단절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활기가 없다면 마음의 세계에서 활기를 빼앗아가는 상대를 잘라내고 추방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해요. 저는요, 이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관계를 정말 많이 잘라냈어요. 물론 바쁘다는 핑계로 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주변에 이상한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끊어내세요. 저는 학부모 모임도 한 개도 안 나가고요. 뭐 동창회 같은 것도 거의 없고, 물론 동창들 너무 좋은 동창이지만 친척들은 뭐 명절에만 만나고 이웃집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우리 새 아이들은 친구들과 아주 잘 놀고요. 사회생활 잘합니다. 자, 서로 간의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다가가게 되면요, 예의 없는 사람으로 말을 듣게 돼요. 그럼 상대를 위한 공연한 참견을 하는 사람, 호의가 민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방에 따라서 갖추는 적절한 예의가 분별력의 차이를 만든다고 해요. 무조건 친한 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것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가까워지고 너무 친해지고 뭐 친자매처럼 되면 살짝 서운한 것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관심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대요. 자신의 슬픔을 과장하는 사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인간관계가 좀 힘들다 하면 오늘 설명한 내용 중에 내가 저런 타입이었어. 저런 게 문제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의 슬픔을 과장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관심 가져줘. 나 불쌍하지? 나 좀 잘해줘. 나 좀 웃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지만 관심을 가지고요. 애정 결핍이 심한 사람입니다. 컨디션이 나쁘지도 않은데 몸이 안 좋아요. 힘들어요. 동정을 끌만한 얘기를 합니다. 앓는 소리를 하죠. 돈 없어요. 가난해요. 하는 그런 맥락도 비슷합니다.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연출하려는 완벽주의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완벽해 보여야 되니까. 저 지금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귀걸이도 안 했어요.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려 있어요. 편안하죠. 보시는 분 불편하실라나? 저도 완벽주의로 제가 살아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일단은.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완벽해야만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할 때.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한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맨날 입는 옷으로 유튜브 영상 찍어도 아무 상관없어. 제 옷이랑 제 메이크업이랑 제 귀걸이 보려고 혹시 오시는 분 있나요? 네,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모나 사회로부터 완벽을 강요를 받으면 이것을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가까운 사람은 내가 약점을 드러내더라도 나를 수용해 줍니다. 완벽할 순 없어요. 단점도 누구나 있습니다. 주변에 늘 불평,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나요?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랑. 마치 역마다 정차하는 완행 열차를 타고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이렇게 자주 멈추는 거야? 라고 푸념 많은 사람을 보는 듯 하대요. 우리가 KTX를 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비둘기호 자기가 타놓고 막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요, 불만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점이 지금 힘들고 이런 점이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속 없는 푸념을 내가 남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외톨이가 되게 많아요, 요즘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 유아기 때부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 사랑해주지는 않으면서 기대와 요구를 일삼는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 내 상처는 위로받지 못하면서 정작 남의 위안이 되어야 했던 사람, 내가 너무 힘든데 우리 부모님이 아프다,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까? 공부를 잘하면 기뻐하겠지? 애교를 부리면 기뻐하겠지? 말을 잘 들으면 예뻐하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생 나를 보지 못하고 남만 신경 쓰며 산 불행한 삶이죠. 어떤 사람은 대인기피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남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까봐 걱정해요. 나의 약점을 알게 되면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 아예 안 만납니다. 혹시 만나게 되면 체면 신경 쓰고 옷을 어떻게 입고 화장을 어떻게 하고 막 화장을 안 하면 밖에 안 나가고 남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완벽하지 못한 나를 부끄러워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대인기피증은요, 남이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밉다고 할 거야 라는 나쁜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진실은요, 상대는 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화장을 했는지, 명품백을 들었는지, 어떤 구두를 신었는지 그렇게 세세하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이미지에 남아요. 저 사람 참 밝다. 유머러스하다. 같이 있으면 좋구나.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머리를 어디에 했건, 무슨 화장품을 썼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임을 하고 와서도 내가 오늘 말 실수한 거 아니야? 오늘 내가 완벽하고 예쁘게 보였을까를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은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별로 웃지 않던데 내가 별론가?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임을 하고 와서 누구를 만나고 와서요.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시점을 또 복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를 만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화려하고 예쁘게 하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있으면 화장 안 하고 평범하게 이제 오신 분이 저는 이렇게 대충 하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미안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화장 안 해도 너무 예쁘고 옷 그냥 차려입지 않아도 너무 좋은데 되게 그걸 미안해하고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저는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예쁘게 입고 왔구나. 저분은 밉게 입고 왔네. 저 사람 별로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기를 잘 당하고 이용 잘 당하는 분 이 책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뭔가 남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해서 힘들어. 끊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눈은 모르지만 상대방 눈에 간파된대요. 교활한 사람은 딱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겠다. 저 사람한테 우리 애를 좀 봐달라고 하면 봐주겠다. 저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지? 막 이걸 다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소진하여 이용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단호하게 관계를 끊고 떠나버려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나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은 보이는 자신. 바로 이것을 내 안에 존재하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자기가 옷을 벗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돌아다니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가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번쩍이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어하고 명품을 막 가지고 싶어하고 고가의 자동차를 원합니다. 그 욕구가 진짜 그게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걸로 꾸며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내 근원에 나는 가치 없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너덜너덜 상처 입은 마음이 있어서 치유할 도리가 없어도 무기력해집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너 뇌물단지야. 아유 너를 안 낳았어야 되는데. 아유 아들 낳으려고 난데 또 딸이었어. 난 네가 싫어 라는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받습니다. 뭐 혹은 엄마 아빠는 이쁜데 너는 못생겼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너는 공부를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미움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커가면서 나는 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미움을 받을까 겁을 냅니다. 어렸을 때 아기 때 소망이 충족되지 못한 채 성인이 되면 3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제멋대로 자기 중심적인 3살 꼬마의 심리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3살 꼬마는요 세상을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넓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내 눈앞에 캔디 우리 형제자매 되게 좁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답답하게 살죠. 성인이 됐지만. 자, 그럼 내 안의 무의식에서 미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한 인사 표현으로 알 수 있대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에 미움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상대에게 고마워, 미안해 이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미안하단 말을 할 수 있나요? 네가 잘못했지? 내가 뭐가 잘못했어?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가 고마워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요 싫은 것을 싫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게 된대요. 싫은데 예스 해놓고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 종일 그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싫다고 할걸. 하기 싫어. 한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매일매일 그 감정에 끌려다녀요.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거리를 두지 않고 무조건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두려울 때 잘 보여야 합니다. 시어머니, 직장 상사, 혹은 어떤 모임
인데 나는 별로 안 좋은데 그 모임에 안 나가고 그 사람 말을 안 들었을 때 불이익을 얻는다거나, 우리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어떤 보복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또 인간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싫지만 참고 해볼 테니까 좀 날 좀 인정해주세요 라는 나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 멋대로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유아성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참 철없이 굴면서도 자꾸 힘들다고 해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너무 예의를 차리면서 별것 아닌 일에 너무 미안해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관계의 거리감을 몰라요. 난 저 사람이 가까운데 나한테 너무 예의 차리고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나한테 조심스러워하며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런 상태로는 타인과 마음을 교류하기가 힘듭니다. 사기당하는 사람, 남에게 잘 속는 사람은 이런 게 있대요. 간사한 사람이 그것을 간파한대요. 저 사람 내면에 저런 열등감이 있구나. 그 열등감을 보고 만약에 무능하다라는 열등감이 있다면 당신 유능해요. 와, 대단하네요. 훌륭하네요. 라고 막 비행기를 태운대요. 그럼 상대방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서 쉽게 이용당합니다. 사업이나 비즈니스 같은 거 할 때도 당신 유능해요. 대단해요. 막 이러면서 물건을 먼저 주시면 돈을 나중에 줄게요. 제가 이만큼 매출을 일으킬 테니까 싸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겠죠. 이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열등감에 대해 알고 있지만 당사자는 자신의 열등감을 모른다는 데서 비롯돼서 홀랑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을 미워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상처가 있는지를 알면 정말 좋습니다. 그럼 그거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게 돼요. 비즈니스 협상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돈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상대가 나의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면 좋아요. 본인이 모르는 나의 약점을 상대가 알고 있다며 상대에게 보기 좋게 휘둘리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 아니라 상대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알아야 협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란다면, 정말 친한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상대가 모르는 나의 약점이 없는 게 좋습니다. 숨기지 않고 자기 노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럴 때 되게 많이 좀 당황했어요. 상대방이 아이가 있어서 당연히 저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언니 지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한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한 거를 숨기기 위해서 항상 남편이 있는 것처럼 대화를 했다. 그럼 저는 그래, 형부가 그랬어. 나도 모르게 얘가 잘 만났다 남편. 저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한 사람이 된 거죠. 있지도 않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도 좀 뭐지? 믿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과 무슨 일을 또 할 수 있겠어요. 또 나한테 속이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요. 약점을 밝혀도 괜찮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고, 뭐가 없으면 어떻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는 솔직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솔직해서 그 사람이 그거 듣고 나는 그런 부분 너 싫어하고 떠나면은 그냥 가게 냅두세요. 그런 인간은 가까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위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많다. 내 주변에 또라이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잔병치레가 잦은 사람도 무의식 영역이 클 가능성이 있대요.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몸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민감성 장종군, 가면 우울증. 우울증인데 여러분, 우울증이 아닌 것처럼 다른 병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금세 피곤을 느끼는 사람 또한 마음의 문제가 몸의 이곳저곳에 나타납니다. 저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100%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아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 이렇게 피곤하고 막 머리 아프지 하시는 분은 뭔가가 있지 않은지 이런 독서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통 능력을 키우려면 상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상대의 본심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끝으로 선한 사람에게 친구가 없는 이유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착한 사람들이 친구가 없고 약간 약삭 빠르고 교묘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친구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한 사람이 친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상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느라 소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도한 방어의식이래요. 전화를 끊을 때도요, 통화하는 게 상대방에게 폐가 될까봐. 물론 저도 이제 이런 맥락이 있죠. 저 사람 너무 바쁜데 내가 시간 뺏는 거 아니야? 저도 다른 사람한테 만나자는 말을 거의 못해요. 바쁜데 괜히 밥 먹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화 끊을 때, 그래요? 네, 이러고 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끝까지 해서, 그래, 잘 지내요.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하고서, 전화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끊는 게 아니라, 대화하다가, 다 대화 이제 끝났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딱 끊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나름대로 친절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시간 폐에 끼칠까봐 막 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전화를 황급하게 끊어서 서운하신 분이 있다면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예의를 차린 거죠. 폐해를 끼칠까봐. 저도 은근히 많은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지내지는 않아요. 그냥 SNS 같은 걸로 인사하고 다 그렇게 지내죠. 읽으면서 너무 내 얘기 같고, 내가 옛날에 이래서 더 인간관계가 힘들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 내가 좀 더 돌아봐야겠다라고 느꼈던 그런 책입니다. 뭔가 내가 말해놓고 후회하는 사람, 완벽해 보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착하게 지냈는데 너무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영상 만들었고요. 이 책으로 한 번 더 마지막 영상 내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내일 아니고 내일 모레 올릴게요. 나는 왜 소통이 어려운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